역사 속 미스터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역사가 외면한 모모. 1976년 일본에서 출간된 히미코 도레 수수께끼. 하지만 이 책은 출간 직후 강제 회수 조치, 일본 사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히미코가 누구죠? 이 책의 주인공인 히미코는 2, 3세기경 일본 최초의 고대 국가인 야마타이국을 세운 여왕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최초의 여왕인 히미코는 정작 자국인 일본에서 외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서도 이 히미코라는 이름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뭐 여자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우거나 뭐 그런 건가요? 자, 일본 역사서의 속일본기에는 일본의 여왕 코겐 덴노가 등장합니다. 굳이 히미코를 여자이기 때문에 지울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역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일본 역사서에는 히미코가 등장하지 않지만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 외인전의 기록, 외국의 난이 있어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여 오랫동안 서로 싸웠다. 이내 함께한 여자를 왕으로 세우니 이름을 히미코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 173년 여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해 예물을 보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에서는 분명 일본 외의 여왕 히미코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신까지 파견했다. 실존 인물이네. 그러네. 엄연히 기록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게 왜 무시하지? 이게 참 미스터리 아닙니까? 히미코의 존재가 미스터리한 이유에 대해 일부 국내 역사학자들은요. 히미코는 가야국의 공주로 수로왕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는 규슈 지역에서 가야의 문화 또 유물이 다수 발견되며 가야의 공주가 일본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한때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본 역사에서 히미코의 존재를 지운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자신들이 정사라고 미는 어떠한 학설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배제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 써 있는 걸 거야. 이러는. 맞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의 역사서에는 존재하지만 정작 자국 역사서에선 사라진 일본 최초의 여왕 히미코.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사성 미스터리 19 11일 공개합니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누구인가? 통일 신라 시대 일본 규슈 다자이후의 신라 왕자 김태렴이 700명 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천황에게 경덕왕의 전원을 대신 전하옵니다. 저희 폐하께서 몸소 조공하려 하셨으나 국정이 해이해질까 염려하시어 저를 대신 보내셨으니 신국의 특산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당시 두 나라의 국교는 거의 단절된 상태. 일본은 신라와의 교섭을 위해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신라의 왕자가 먼저 당나라 왕자와 동급인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며 대우해주지를 않나. 게다가 조공까지 준다고 하니 일본 입장에선 완전 땡큐였습니다. 오,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네. 이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조공이라는 용어가 사실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거슬리죠. 일본에 조공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왕자 김태렴은 조공을 바치고 남은 물건들을 귀족들에게 판매,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신라로 돌아가는데요. 자, 왕자 김태렴이 신라로 돌아가기 전 재방문과 함께 조공 그리고 외교 문서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왜 1년이나 지났는데 신라 왕자한테서 소식이 없지? 신라에 사신을 보내보거라. 뭐라? 우리더러 조공을 보내라 했다고. 우린 그런 적 없으니 쏙 물러가라 하거라. 왜냐? 신라 왕자 김태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 누가 이거 사기쳤네. 일본을 털어먹었네요. 자, 당시 경덕왕에겐 장성한 아들은커녕 아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우리 역사 기록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일본의 역사서 속일본기에만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인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려 700명을 이끌고 일본까지 가서 여왕을 만나 돈을 두둑하게 챙겨온 김태렴.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왕자를 사칭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당시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득세했던 시기인지라 마음만 먹으면 700명 정도의 인력을 대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김태렴이 진골 신분의 귀족 혹은 왕족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대규모 인력과 조공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권력과 자금을 가졌었던 자, 또 신라 관리에 눌려 피했거나 묵인 아래 바다를 넘어 일본에 간 자, 그리고 스스로 신라 왕자라 칭한 김태렴은 누구일까요? 야, 이거 근데 되게 특이하다. 왜냐면 진짜로 저 시대에 이 700명을 배에 태워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조건 눈에 띕니다. 네. 그죠? 진짜 왕자가 아니라면 왕자 사칭이잖아요. 목이 달아나지. 신라 쪽에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린 전혀 모르는 거니까. 뭐야, 신라에서. 뭔 나는- 얘기야? 나 아들도 없어. 자, 그 당시 일본을 들었다 놨다 한 김태렴. 그는 신라의 왕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간큰 사기꾼이었을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8일 공개합니다. 미스터리 파란 눈의 의열단. 1919년 약산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된 항일 비밀 결사 단체 의열단. 그런데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던 의열단원 중 헝가리인 마자르란 인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에 의열단에 헝가리인이 있었다고요? 네. 아니 항일 투쟁에 왜 헝가리인이 들어오죠?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요. 만약 마자르 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장 독립운동을 지향했던 의열단에게 가장 중요한 투쟁의 수단은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발탄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때 의열단 앞에 나타난 폭탄 제조 전문가 바로 마자르였습니다. 내 기술이 조선의 혁명운동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동참하겠어. 마자르는 암살용, 파괴용, 방화용 등 각종 고성능 폭탄을 제조. 그리고 서양인이었던 마자르는 비교적 일제의 감시를 피하는 데 유리했기에 폭탄을 운반하는 위험한 역할까지 맡으며 의열단의 의거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니 의열단일 리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쵸. 너무 생김새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도움을 줬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분의 정체가 뭔지가 궁금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자르는 원래 타국에서 독립운동가 이태준과 인연을 맺었고요. 자신의 폭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의열단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었다는데요. 그런데 마자르가 의열단에 합류하기도 전에 이태준이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자르는 수소문 끝에 의열단과 접선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맹활약했습니다. 와. 죽음까지 감수했던 그의 선택. 그 이후로는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약속 혹은 조국 헝가리와 유사했던 식민지 조선을 안타깝게 여겨서요. 의열단의 항일 투쟁을 응원했던 게 아닐까 추측만 할 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 마자르라는 그의 이름조차 가명으로 추정.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 후에 그의 행적이나 신상 또한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속여가면서 자기랑 관계도 없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감사한데도 지금 이제 기록이나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조선을 위해 목숨 걸었던 파란 눈의 폭탄 제조 전문가 마자르.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역사 속 미스터리 19 7위 공개합니다. 한복 입은 남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저거 알아? 루벤스.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 되게 유명한 사람.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엄청 유명.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아는 화가야. 레오나르도. 자, 이 그림은 바로 아 누구지?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아니라며. 루벤스라고 했잖아. 다시 돌고 돌다 눈치가 없나 보고 아니야. 다시 루벤스로 왔어.
1983년 미국 LA 소재 유명 미술관이 낙찰받은 이후 한복 입은 남자라고 소개되어 화제. 하지만 루벤스가 도대체 누굴 그렸는가?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두고 그 미스터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림 속 인물의 이름은 안토니오 꼬레아. 이탈리아 상인 프란체스카 가를레티의 여행기 나의 세계 일주기에 따르면 일본에 끌려가 이탈리아 상인에게 구해진 조선인이 등장하는데요. 와. 이 조선인이 바로 안토니오 꼬레아이고요.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1606년에서 1608년경 피렌체에 머물던 안토니오 꼬레아가 그곳에서 루벤스를 만나 그림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그림 속 복식을 잘 보면 우리의 조상들처럼 상투를 틀고 있죠. 옷 역시 조선시대의 철립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안토니오 꼬레아는 조선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의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 시절은 사실 유럽에 조선의 복식을 한 조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 네덜란드 교수에 따르면 루벤스의 재단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의 기적과 익명의 작가가 그린 중국인 이풍의 초상화 두 그림 속에 등장하는 중국 상인 이풍이 진짜 주인공이라고 주장. 안토니오 꼬레아가 아닐 가능성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루벤스의 그림 속 인물을 두고 동인도 회사 출신의 조선인, 조선의 양반, 제2의 조선인일 가능성 여전히 다양한 추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 정체는 무엇이었을까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 옆에서는 써놓지 누구라고. 아, 예. 조선인이 만약에 맞다면은 어떤 경로로 간 걸까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정도면 관직이 좀 있는 사람일 텐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그렸을 루벤스.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루벤스와 그림 속 인물만 알고 있을 겁니다. 역사 속 미스터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선화공주는 모모가 아니다. 백제서동이 절세 미녀로 알려진 신화의 선화공주를 사모해 아이들에게 일부러 부르게 했던 노래 서동요.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맞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갔다. 서동은 백제 무왕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백제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러브스토리는 서동설화로 전해지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화공주가 사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됐잖아. 삼국유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동설화에는 백제 왕비가 된 선화공주가 무왕에게 간청해 미륵사를 세웠다고 서술돼 있죠. 실제로 미륵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화공주 또한 실제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2009년 선화공주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미륵사지 서석탑 해체 복원 과정에서 639년 무왕의 왕후이자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 지은 절이라고 각자된 사리봉안기가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륵사를 세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신라의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 토착 귀족이었던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 자체를 허구라고 단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왕비가 여럿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선화공주에 대한 기록이 삼국유사에는 남아있지만 정사로 통하는 삼국사기엔 전무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 선화공주는 신라 왕의 딸이 아니라 그보다 신분이 낮은 신라 귀족 또는 익산 지역 호족의 딸일 가능성이 있으며 신분과 국적 세탁을 위해 설화의 극적 요소가 강조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저 얘기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지방 변방에 있는 귀족의 딸일 것이다. 왕이 아니라. 네네네. 근데 어쨌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뭐냐는 걸 계속해서 우리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2018년 익산 쌍릉의 대왕릉에서 무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과 함께 부장품으로 신라 토기가 발견. 바로 옆 소왕릉의 주인이 선화공주 아니냐며 그녀의 실존 여부가 또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왕릉은 도굴당한 상태라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요. 여전히 선화공주의 존재는 수많은 논란과 쟁점을 남기며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신라의 것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라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때 교류가 있었으니까 내가 즐겨 사용했던 것들을 같이 묻었을 수도 있고. 허구의 인물이란 왜 저런 허구를 그래도 왕이 언급되는 스토리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 왕이 용인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무왕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속 선화공주. 과연 그녀는 누굴까요? 정말 누군가 만들어낸 상상 속 인물인 걸까요? 역사 속 미스테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을지문덕,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 하면 흔히들 수공으로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의 명장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 외에 다른 거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을지가 성이죠. 네. 을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압니다. 살수대첩 말고 아는 게 없죠. 진짜 없어. 실존 인물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그래가지고. 기록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 을지문덕 장군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또 언제 어떻게 죽었고 심지어 을지문덕의 이름은 맞는지 관직명인지 미스터리 그 자체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오로지 살수대첩에 대한 기록만이 후대에 작성된 삼국사기 열전의 을지문덕전과 1931년부터 연재된 심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 자세히 등장할 뿐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을지문덕은 그 계보가 상세하지 않다로 미스터리하게 시작합니다. 612년 고구려 영양왕 23년 수나라는 당시 100만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거짓 항복 작전을 반복하며 수나라 군사들을 지치게 만들었고요.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시 여수장 우중문 시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의 30만 별동대를 살수 지역으로 유인한 뒤 항복하는 척하고 안심시켜서 때가 되었다. 공격하라! 수나라 대군을 물리쳤는데요. 하지만 살수대첩을 끝으로 613년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시까지 기록에 있는데 왜 역사에는 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명장인데 그러니까 저 기록만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건가요? 혹시 을지문덕 장군이 반역했던 게 아닐까요? 그런 추리도 있습니다. 영양왕 입장에서는 무섭거든. 자, 을지문덕 장군의 미스터리한 행적을 두고 학자들은 다양한 추측을 제기했는데요. 을지라는 글자를 두고 과거 만주, 몽골에서 거주했던 선비족 중에 을지 씨와 비슷하다며 선비족 계통의 귀화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혹자는 연개 소문의 쿠데타 이후 반대편에선 을지문덕 장군이 기록 말살형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지.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긴 내 얘기만 남겨놓고 그 장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써놓은 거네. 다 지워버린 거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남겨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수대첩 이거는 뭐 어떻게 빼박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 음. 을지문덕 장군 덕분에 이겼다는 거. 나라를 구한 명장 을지문덕. 우리가 모르는 역사 속 그의 다른 삶은 어땠을까요?